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정입니다. 클린 디톡스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리하면서 또 한번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덕희 리더님 오늘 책 발표하실 때 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서 발표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클린 디톡스 경험을 더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어진 시간 20분 정도 내에서 잘 조절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대인들이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소가 계속해서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리고 이 쌓여가는 독소를 우리 몸이 자연 해독 능력과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매일 해독을 나가지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부하가 걸리는 거죠. 또 해독을 하려면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하루에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해독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만성 질환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쌓이는 독소들은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가 수면 운동도 부족해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 여러 가지 독소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주 많이 먹기 때문에 해독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나 두통이나 또는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과체중이나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 쌓이는 독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가 우리 건강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두뇌 건강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부분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확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도 정상인데 나는 항상 피곤한 거야. 힘이 없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 그러죠.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특정한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 또는 신경 덜 쓰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성질환이라 그렇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이 범인이 바로 독소라는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해독, 디톡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대체 독소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소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독소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외부에서 우리가 유입되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나 또는 식이성 요인들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생활 습관성 요인들에 의한 이런 것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 또 발생되는 독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우리가 살면서 늘 호흡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산도 만들어지고, 요산은 많이 만들어지면 통풍 걸리는 거죠. 젖산 쌓이면 피로해지는 거,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나이 여하에 관련 없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또 장내 유해균들이 있고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 물질들이 있는 거고, 또 활동하지 않고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또는 유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외부에 이런 독소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독소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요즘 건강 방송에 보면 4대 독소라고 해가지고 지방, 변비,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 독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이 많고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독소에 그만큼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독소의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소하면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뇌에도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신경세포에 이게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뇌 속에
그 단백질 찌꺼기,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유발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 독소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피해야 한다 해서 요즘 정말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왜 피해야 하느냐 하면, 독소가 유입되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 또 탈수 현상도 생기잖아. 그리고 이 문제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담즙이나 위산 생산하는 게 저하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해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해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유해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뭘 먹고 사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예를 오늘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해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먹이가 계란이나 유제품이나 글루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계란은 굉장히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다 해서 계란 아이들도 많이 먹고, 저도 계란 다양하게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이 계란에 대한 숨어 있는 비밀인데, 3, 40년 전부터 오랫동안 의학이나 과학 연구실에서 이 계란을 미생물 배양하는데 먹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란의 단백질과 계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이 미생물들 배양 먹이로 사용됐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이런 걸 먹고 변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옛날에 없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숨어있는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이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은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활동을 해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독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만히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왜 막 정식에서 활동을 하지? 그런데 먹는 걸 잘 보면 계란이나 유제품이나 글루텐 같은 음식을 좀 평소에 안 먹다가 그 사람이 자주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먹이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유해 박테리아가 정식하게 되면 습진 건선이나 여성들 자궁 내막증이나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의 하시모토 병은 갑상선 질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해지고, 우리가 뭐 이게 해로울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음식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치유를 위한 해독이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속에서 계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 계란 좋아하는데 이거 계란 좀 멀리 해야겠네.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비만도 원인이 독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이어트와 해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었는데, 굶지 말고 해독하라라는 이 책을 보고 제가 다이어트와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이 떠여지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분이 비만은 독성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독성에 대한 방어 체계로 지방을 사람이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많으면 혈액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소들을 독소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소를 저장하기 쉬운 게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몸에 지방이 많다라는 건 독소의 저장고가 자꾸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예외가 아닌데 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체지방률이 높다 이것보다도 이 지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해독을 먼저 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5년이 지나서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건강서적 유명한 책 많이 펴내시는 분인데 이름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서 호감이 가서 그냥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 어, 영양학을 강의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이 코드하고도 맞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분도 독소가 빠지면 모든 질병과 비만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행히 신이 주신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먼지를 좀 털어주면서 이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이 정말 뭔데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몸이 해독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담즙으로 내보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해독해가지고 수용석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호흡을 할 때 또 피부에서 땀으로 그 다음에 모발로는 중금속을 내보내게 되고 여성분들은 생리를 통해서 또 눈물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은 해독을 해서 그 결과들을 평상시에 다 배출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소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 능력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디톡스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번 피곤함이 사라진다부터 20번 고혈압, 당뇨 등 많은 건강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하면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져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증상별로 해독의 기간이 3개월, 6개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는 한 3주 정도 해독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독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시중에 수많은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메이처럼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믿고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다가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연히 책방에서 알게 돼서 이 책을 읽어보다가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마침 이분이 제안하시는 그 해독 방법이 우리 제품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딱 안성맞춤으로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부터 먼저 시험을 해보고 제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분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은 우리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21일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나 하면 심장 전문인데 미국 최고의 해독 전문가로 알려진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분이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 이걸 만들게 됐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양 해독법이고요. 그래서 이 클린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클린을 하면 왜 좋은지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QR코드 써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클린 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이 후기를 올리신 거 있어요. 그래서 클린 디톡스 공부하실 때 또는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나 소통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클린 디톡스 전체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디톡스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입으로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장을 거쳐서 간으로 가게 돼서 우리 간이 모든 해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독소들은 이 해독한 거를 담즙에 실어서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담즙에 내보낸다는 건 다시 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독소는 해독을 해서 이제 혈류로 보내게 되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피도 공부를 했잖아요.
이 경피독은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부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피독이 우리 몸에서 체외로 빠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씩 원리 필수 기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필수 기능이 근린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는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에 왜 부하를 줄여야 되느냐 하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하루에 뭐 1500, 1600kcal 이걸 섭취하는 이 칼로리 가지고 우리 몸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소화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해독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소화기 휴식을 주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식사 대용 쉐이크를 드시고 소화기로 들어오는 독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거식이 요법이라는 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며칠하고 21일 동안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7가지를 제가 강조했는데 이분이 계란을 1번으로 추가해서 8가지 금지 음식으로 만들었고요.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제 요거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끝나야 8시간 후에 해독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먹은 다음에 충분히 해독할 수 있도록 12시간의 단식 시간을 꼭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 하면 유동식을 아침 저녁에 하고 12시간 단식을 하고 제거식이요법을 사용한다. 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와 필수 기능은 체내 환경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 환경을 어떻게 재건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환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그림에서 그러면 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장에 있는 점막의 독소에 의해서 육모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요 초록색 점 요런 것들이 이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장내 유해균에 의해서 육모가 손상될 수도 있고 독소에 의해서 손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장내 환경을 유해균, 유익균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벽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몸 곳곳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메가3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건강인데요. 간이 해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거죠.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해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유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하다가 자기가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신체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꼭 해독을 할 때 이 간과 조직 손상의 보호를 하기 위한 항산화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이 해독을 할 때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는 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클린 디톡스의 원리와 필수 기능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 그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은 뭐냐 하면 해독을 다 마친 다음에 효과적인 배출을 해야지만 깔끔하게 해독이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독소 노폐물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물을 이제 섭취를 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운동과 수면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요 그림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클린 디톡스를 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시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점이 좋아졌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되는 사항들 참고하시고요. 디톡스를 할 때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밀가루 음식을 한번 끊어보겠다 또는 커피를 줄여보겠다라는 또는 12시 전에 취침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 3주간 실천을 해 보시면서 새로운 건강한 식습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지를 계속 쓰시게 되면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지도 가능하면 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디톡스 할 때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뉴트리라이트하고 클린에서 말하는 솔루션하고 매핑을 이렇게 시켜놔서 이 도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최근 2024년 스프링 나오는 가격표를 가지고 이 업데이트한 버전이니까 해독 권하실 때, 사업하실 때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5월 초에 또 회사에서 하는 바디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먼저 하고 바디키하고 이렇게 연결하셔서 또 사업의 볼륨을 만들고 소비자 관리하시는데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